근데 어머님들은 자, 너 이 문장 읽고 해석해봐. 이거 해석돼? 이거 이해돼? 너 진짜 이해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독해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집 시작 시기, 그리고 레벨 선정, 교재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독해집 시작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물론 제가 100%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 처방을 한 영상으로 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6세, 7세, 8세에 파닉스, 문자 읽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서 아주 쉬운 파닉스 리더스부터 시작을 해서 리더스북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가능하면 AR 2.0 이상, 그래서 아주 쉬운 얼리 챕터북부터 읽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준비를 충분히 많이 듣고 읽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독해집보다는 원서 읽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다. 우리가 픽션 리더스북 중심으로 가되 넌픽션 리더스도 같이 이렇게 조금씩 병행해서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실제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보면 픽션 수업을 하고 플러스 미국 교과서로 넌픽션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갔는데요. 사실 미국 교과서 물론 너무 좋지만 집에서 공부를 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미국 교과서 너무너무 하고 싶다, 아니면 엄마가 좀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리더스북을 픽션과 넌픽션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 되겠습니다. 독해집. 왜냐하면 이 문제풀이식 공부를 저는 시작하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라고 해서 문제풀이를 더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문제풀이는 결국 인지능력, 사고력, 국어 실력 이런 것들과 훨씬 더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시작을 했을 때 효율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이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유형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어떤 유형이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원서 읽기가 어느 정도 되어서 챕터북이나 얼리 챕터북까지 올라온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원서 읽기를 했는데 레벨이 많이 올라오지 않거나 아니면 원서 읽기를 하지 못한 친구들,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다만 조금씩 방향성이나 비율이 좀 달라져서 제가 구분을 드리는데, 이제 원서 읽기가 좀 잘 된 친구들, 리더스북이나 어쨌든 얼리 챕터북으로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원서 읽기를 중심으로 가되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독해집을 조금씩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넌픽션 리더스 대신에 독해집으로 바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고학년 때부터는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너무 바빠지기 때문에 픽션, 넌픽션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넌픽션을 좀 제외를 하고 픽션 플러스 독해집으로 이렇게 갈아타도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원서 읽기가 안 되거나 아니면 레벨이 좀 낮아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독해집을 먼저 중심적으로 가져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초등학교 한 5학년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원서 레벨이 1점대예요. 그러면 원서 읽기도 당연히 시키지만 먼저 독해집을 더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고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쉬운 원서나 아니면 영어 그림책을 같이 넣어서 조금씩 병행을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 원서 읽기 레벨이 1점대야. 그러면 이 1점대 책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인지 레벨이 좀 달라서 좀 유치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의 독해집으로 낮은 단계부터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원서 레벨이 낮지만 좀 인지 레벨이 높은 영어 그림책으로 좀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고학년일수록 독해집 비율을 조금씩 더 가져가면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원서를 너무 좋아하고 되게 잘하고 이러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원서 중심으로 가셔도 됩니다라고 해요.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감각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독해집 문제 훨씬 더 잘 풀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국어 실력으로 같이 다져져 있다면 문제풀이가 조금 더 늦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레벨을 한번 볼게요. 그럼 레벨은 어느 정도로 가는 게 좋냐? 우리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요구하는
레벨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왔을 때 이제 학년 대비 숫자를 맞추면 돼요. 초 4면 렉사일 400 이상. 제가 띄워드릴게요. 요 정도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다 라고 하면 렉사일 500 이상. 요게 이제 렉사일 500 정도의 독해 지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면 렉사일 600. 제가 여기까지도 띄워드릴게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 이상 목표로 해서 꾸준히 내가 한 학년당 100씩 이렇게 올라가는 걸 목표로 리딩을, 독해집을 공부를 하시면 고등 입시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재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교재에 어떤 걸 고르느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홈스쿨용과 학원용을 조금 구분을 하고 싶어요. 꼭 학원용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원서 읽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뭐 영어 유치원 출신이고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경우랑 일반적인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은 저는 브릭스나 링크 교재 홈스쿨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 유치원 나오거나 원서가 3점대 이상인 친구들은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으로 출발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는요. 주니어 엑스퍼트 리딩 그리고 여기서는 주니어 토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중학생을 위한 수능 독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지막 토플인데 학생용으로 나온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띄워드리니까 요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자, 단계가 요렇게 조금 달라요. 근데 중간에 우리 아이가 영어 실력이 높아져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다 해서 주니어 토플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가져가는데 자, 왜 그러냐면 사실 브릭스나 링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 주제 찾기 유형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너가 이 글을 이해했어? 너 이 글의 내용을 기억해? 이 정도예요. 사고 능력이. 그런데 자, 주니어 엑스퍼트 리딩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더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 너 이렇게 글을 읽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 너 이 글을 읽고 빈칸을 채울 수가 있어? 라는 거는 훨씬 더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내가 이제 독해에 적응을 하는 단계로서 내가 읽고 이해했느냐 요 정도로 출발을 하시고 우리 아이가 조금 이제 독해 실력이 올라왔고 그리고 학년이 5학년, 6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주니어 엑스퍼트 리딩 정도로 문제 유형을 조금 더 어렵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니어 토플이나 토플 교재 보면 문제 유형별로 아예 이렇게 단원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부사항 묻는 문제 어떻게 푸는지, 뭐 주제를 찾는 유형 어떻게 푸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은 독해집으로 기본적인 어떤 실력이 쌓이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벨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볼게요. 레벨 같은 경우에는 각 교재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원하는 교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교재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면 샘플 교재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딱 가서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러면은 가서 렉사일 500 교재를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출력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렉사일 500인데 우리 아이가 아직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럼 더 낮은 단계로 가서 출력을 하되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독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준점을 가져가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요. 해서 그러면 이제 지문 하나가 있고 문제가 5개 있잖아요. 저는 요거를 보통 아주 짧게는 5분에서 좀 길게는 10분까지 이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 10분 이내로 시간을 주고 풀어보게끔 해요. 그래서 풀고 나서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 라고 아이가 스스로 어느 정도 뭐 되게 유창하진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문제 5개 중에 최소한 3개 정도는 맞아야 되고 그리고 단어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 3, 4개 정도를 몰라 라고 하면 아, 이거를 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레벨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조금씩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해 수업을 할 때 주로 교재를 좀 분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 교재 따로, 숙제 교재 따로. 왜냐면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이끌어 줄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레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걸로 해서 조금 더 챌린지하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할 때는 자기 레벨을 맞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은 단계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학원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뭐 과외를 하게 되거나 뭐 이런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거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교재로 가져가시고, 반대로 우리 아이가 학원 교재가 레벨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집에서 스스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갈게요. 일단 순서를 먼저 잡아드리고 각 단계별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순서는 단어 암기, 그 다음에 시간 재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지문 읽고, 그리고 틀린 문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음원 듣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고요. 제가 한 단계씩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단어 암기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단어 몰라도 풀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단어 안 외우고 먼저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 그거는 아이가 좀 학년이 높아지고 레벨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급 레벨일 때 그렇게 보통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후반부가 됐을 때는 단어 암기 없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마지막에 정리하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고 그리고 중학교 초반부라면 이제 독해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초급자이기 때문에 단어 암기를 먼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단어 암기 없이 추측하는 능력은 원서 읽기에서 기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전 독해집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단어장, 물론 단어장은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딱 보기 좋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어장은 그냥 갑자기 어떤 이렇게 문맥 없이 단어들이 나열이 돼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문이 중요하긴 하지만 독해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글 안에 어떤 큰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연결된 단어들이 상황 속에서 같이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기억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해집을 공부할 때 노트를 하나 준비하게끔 해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새로 배운 단어 중에 좀 중요한 것들, 내가 진짜 이 단어 몰랐는데 이 단어 몰랐으면 해석이 안 됐을 그런 중요한 단어들 한 3, 4개 정도라도 한 지문당 꼭 적어서 이렇게 외울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기로 넘어가서, 자, 읽기에서는 먼저 시간을 이제 10분 이내로, 뭐 5분에서 10분 사이 이렇게 주고 먼저 읽고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이제 지문 길이에 따라서 시간은 좀 다르고 시간을 점점 단축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핵심은 아니에요. 초급자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문제 풀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읽고 이제 틀린 문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은 한 문장마다 다 한글 해석을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영어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딱 그 문장의 내용이 그림이 그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원서 읽기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되게 짧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끊어가면서 굳이 손으로 한글 해석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학교 가는 모습이 떠올라. 그러면 나는 이 문장은 패스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자, 너 이 문장 읽고 해석해봐. 이거 해석돼? 이거 이해돼? 너 진짜 이해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으면 한 문단 정도를 읽고 아이가 너 이 내용 어떻게 이해했어? 라고 해서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뭐 유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얘가 이해했구나. 그러면 선생님 전혀 해석을 안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아까 다시 돌아와서 천천히 한 문장씩 읽을 때 내가 이상하다? 나는 이 문장의 단어를 다 아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 이런 문장들이 꼭 있어요. 자, 그런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문법과 어떤 구조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I take her to school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나는 이 문장에서
모든 단어를 알아. 근데 해석이 안 돼. 그죠? 자, 그러면 내가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라는 어떤 구문을 전혀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아, 내가 그녀를 학교에 데려가다 라는 그런 구문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는 거를 해석이 안 되는 것만 따로 떼서 노트, 아까 우리 단어할 때 노트 있었죠? 노트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문장은 이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됐어. 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모르는 문장만 따로 떼서 그것만 직독직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거, 어려운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그걸 알아가야 독해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틀렸는지를 보고 이 지문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 시각화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나의 경험과 연결하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독해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독해집을 직접 펴놓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듣기로 이제 지문 보지 않고 눈 감고 마지막에 싹 들으면서 머릿속에 쫙 내가 배운 내용들을 시각화합니다. 떠올리면서 듣기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서 제가 독해집을 직접 펴놓고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